같은 배 타는 사람들끼리 자망을 도둑질해요 또. 네. 자망이라고 오징어 잡겠다고 그물 뿌린 걸 또 도둑질을 해버려요. 그 그물을 걷어가지고 네. 막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경비를 계속 서야 되는데 경비 서도 눈 깜빡할 사이에 자망이 막 1, 2마일씩 막 나가고 막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네, 길게 뻗으면. 근데 눈 깜빡할 사이에 그렇게 빨라요. 네. 사람이 감시하고 있어도 자지 않고 교대를 감시하고 있어도 훔쳐가니까 아예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네. 없는 안 보이게. 음. 그러면 이쪽 두랄도 모르니까 오다가 지나가다가 굶을 감아버리면서 배를 아예 뒤집어 버리거나 아예 배를 치우고 들어갈 때 이제 경비 서는 사람이 잘못하면 그래서 북한에서 고기 잡다가 갑자기 배가 사라지고 배 사고 정말 잦지 굉장히 않습니까? 뭐 한 해에 그게 수백 건이 되죠. 예, 배 사고 엄청 났습니다. 저도 라진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누가 배 사고로 어느 동네지 어떤 맞습니다. 몇 분에는 예. 남편이 죽었다 배 사고로 누가 죽었다 뒷집에 어떤 누가가 어떻게 됐다 그 듣는 소리가 많았거든요 어린 시절에. 제일 가보 많은 동네입니다. 청진에. 세상에 결국은 안전장치도 제대로 없고 그렇죠. 열악한 환경에서 열악한 배를 그렇죠. 가지고 그 망망대해서 그런 그렇죠. 환경에서 일을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러네. 북한에서 이제 배라면 우리 한국에 같은 그런 배들이 아니고 그냥 쌀한박이라고 북한의 대박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냥. 예, 뭐 선원실도 없는 배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청진 쪽에 큰 배들 같은 경우에는 선원실이 그나마 있긴 있는데 그래도 뭐 축축하고 환경은 안 좋지만 그나마 있는 배들인데 없는 배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징어가 없으니까 돈은 벌어 가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북한 배들이 그래서 아예 합법인 것처럼 모든 배들이 거의 한 7, 80%가 러시아 바다로 넘어가요. 그럼 러시아는 저렇게 북한에서 넘어와서 고기를 잡는데 그걸 가만히 방관하면서 놔둡니까? 아예 방관은 하지는 않죠. 그게 엄청나니까 러시아 바다로 넘어가는 북한 배들이 많아지니까 국경 경비대를 출동을 시켜요, 거기다가. 보트하고 큰 배들이 다니면서 북한 어선들 쫓아버리거나 잡아서 블라디보스토크 하산이라고 해가지고 러시아 바다 쪽에 그 무슨 군사 시설이 있어요. 네. 그쪽에 침범한 사람들은 무조건 러시아 깜빵에 가는 거고 특히 침범해서도 GPS에다가 자리를 찍어 놓는다든가 네. 무슨 증거 같은 것들이 있으면 무조건 깜빵에 가는 깜빵에 거예요. 가는 예.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잡았다가 러시아 국경 수비대에 3일 동안 둬뒀다가 북한으로 다시 송환해요. 그럼 본인은 지금 저기 러시아로 들어가가지고 옥료돼서 결국은 한국까지 어쨌든 오게 된 케이스지 일단은 않습니까? 뭐 쿤툴로 볼 때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러시아에 들어가서 억류되기까지 그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이야기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러시아 바다 나가가지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자망을 거두고 있는데 안개가 엄청 낀 날이에요. 둘이서 막 다른 배 자망이랑 엉켜가지고 콧대 그 어선 콧대 둘이 서가지고 이제 선장이랑 제가 서가지고 자망 막 풀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그 다른 분이 같이 배 탔던 분이 야 러시아 군함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고서 딱 돌아보는 순간에 군함이 러시아 순식간에 온 거예요? 군함이 아니라 군함은 덩치가 크니까 군함은 그쪽에서 보트가 우악 하고 오더니 우리 배에다 탁 대더니 이렇게 큰 사람. 네, 처음 봤죠?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이 배 뽀박 내리더니 그 곤봉 같은 거 막 들고 있잖아요. 엎드리라고 손에 든 거 다 내리라고 막 손질하며 그러더라고요. 모르니까 막 순간에 막 온몸이 막 나른해지면서 생각이 없어지면서 혼미해지더라고요. 그 순간에도 도망치려고 배가 거의 그 닿기 전에 있잖아요. 순간에 들어오기 전에 야 러시아 배다 하니까 선장이랑 제가 야 배 시동 걸어야 된다 라고 소리. 시동도 이게 우리처럼 뭐 버튼 뻑뻑 누르면 괜찮은데 그나마 키도 괜찮은데 이게 북한에서는 시동 어떻게 걸어요? 그렇지 않아요? 누자 이렇게 누자도 아니다.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해야 되냐? 누하고 기역자가 붙은 거 같은 거. 크러치 이런 거예요? 크러치 같은 거 이게 세몽둥이 이렇게 된 거. 이걸 걸어가지고 안다. 앞에 승려팔 옛날에 할 때. 승려팔 50년도. 그게 뭐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 배 시동 거는 거예요, 그게. 맞아. 이렇게 가지고 막 이렇게. 네, 이렇게 손을 이렇게 걸잖아요. 와, 탕탕탕탕탕 막 이렇게 걸리잖아요. 아직도 배 그렇게. 네, 아직도 그렇게 걸거든요. 그것도 이제 막 센 것들은 혼자서 못 걸어요. 둘이서 합을 맞춰서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꺾기도 전에 아예 포위된 거지. 그냥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배들도 쫓아가지고 보트가 한 서너 대가 내려가지고 그냥 이젠 죽었구나.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혼미해지면서 그냥 하란 대로 해서 선지하는 대로 네. 엎드렸죠. 잘 반항하지 않고 하기 잘하셨습니다. 반항하면 그냥 겁나게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일단 자망을 다 거두라는 거예요. 자기네 해수욕에 뿌린 자망들, 자기의 그 자원들이 없어지잖아요. 왜냐하면 밑에 내려가게 되면 그쪽이 제가 연안 쪽에 좀 러시아 바다 네. 연안 쪽에 많이 붙다 보니까 촘촘한 그물들이 바닥에 떨어지면 네. 바다 밑에 있는 고기 새끼들을 고기 새끼들. 다 그냥 아예 죽여버리니까 자망을 다 걷어버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마지막까지 다 거두고 자기네 군함의 보트에다가 이제 우리 배를 끌어가지고 이제 러시아 군함이 딱 도착해서 실었는데 러시아 군인들이 한 5명이 체격들이 다 이렇게 좋잖아요. 올라오는 족족 주먹으로 뒤치고 발로 치고 하는 거예요. 왜 때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옥류 곱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겁게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때리는 거예요. 올라가자마자 그때는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러시아 말로 다바이 빨리 하면서 어서 하면서 발로 치고 주먹으로 치고 내리치고 막 겁나 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빨리 잘 피해가는 사람만 안 맞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간 것이 누자로 된 방인데 한 1.5평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몇 명 들어갑니까? 25명인가. 한 1.5평은 아니겠다. 한 2평은 되겠다. 그래도 누자로 된. 그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25명이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두 다리도 펼 수 없고 팔도 펼 수 없는 상태에 딱 요렇게 있었어요. 24시간 동안 있었는데 7월 달이다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에어컨 같은 것도 북한 없잖아요. 감옥과 같은 곳인데요. 감옥보다 더한 지역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까지 그 하지? 우발낙지 냄새라고 북한에서 말하는데 그 발냄새 있잖아요. 장화를 지나서 빗물에 척척해가지고 바닷물에 그 꿉꿉한 냄새 뭔지 알아요. 그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냄새예요. 거기다 옷이 다 쩔어 있잖아요. 소금물에. 그게 다 쩔어 있죠. 땀하고 네. 먹이 돼서. 그 발냄새 또 심한 사람들도 엄청 쫄은 데다가 땀 온몸이 벌벌 흘리고 막 질식해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와, 그렇게 24시간을 있다가 러시아도 인권이 없구나. 네, 거기서는 인권이 없었어요. 거기서는 인권이 거기서만 인권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인권이 그나마 저 없어요. 들어봅시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내려간 것이 그 러시아 하산이라고 해가지고 그 북한이랑 그 연결되어 있는 이제 많이 국경 들어봤습니다. 근접에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 거기 국경 수비대 뭐 전문 북한 사람들이 배 타고 넘어오면 잡아두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저희들 가다 넣는 거예요. 육지에 내렸는데 러시아 육지에 딱 내렸는데 거기는 한 20명이 되는 러시아 군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 개구리 복장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서리 뒤에다가 이렇게 일본 여자들이 그 메고 다니는 처럼 뭐 방석 같은 거 이렇게 네. 뒤에다 메고 곤봉을 이렇게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처음 때리려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처음 순간에 떠쩌는 거네. 죽었구나. 러시아에 있을 때 들었어요. 니들이 이제 러시아 넘어갔다 러시아 잡히면 요즘에는 너무 많아서 군경 풀어가지고 막 물리게 한다 러시아에서. 순간에 그런 공포감이 막 근데 걔도 막 있잖아요. 군경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딱 내려서 거기서 이제 다 집합시켜가지고 때리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다행히도. 집합시킬 만큼 북한에서 넘어간 어부들이 북한 노동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굉장합니다. 네, 진짜 굉장해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했을까요? 저 궁금해지네요. 자,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자, 그 다음에 간 곳이 러시아 국경 수비대에 북한 사람들 전용으로 가둬두는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갔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군경 풀어놓고 주머니 다 이제 그 전에 다 검사한 것들 해가지고 줄 세워놓고 하나씩 들어가서 조사를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도 또 때리더라고요. 왜 때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아마 아시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니까 뭐 그때 당 그 사람들은 아마 조사하기도 전에 왜 때리는 거예요? 거기 완전 중국이나 러시아나 똑같네. 네, 거기서는 진짜 겁나게 때리더라고요. 막 이런 함짝으로 들이 때리고 막 그냥 멍둥이로 패고 그러다가 맞으면서 들어간 것이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니들이 어떻게 왔냐? 근데 그 말은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통역원을 부른 통역원이 거죠. 있어요. 오케이. 통역원을 부른 거예요. 어떻게 돼서 어떻게 왔냐? 뭐 이제 가정을 쭉 물어보고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방에 갇혀 있은 거예요. 밥을 주더라고요. 거기서 무슨 감자 가루 같은 거 이상한 거 뭐 난생 처음 보지도 못한 걸 주더라고요. 근데 배고프니까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요. 24시간도 아니에요. 뭐 24시간 만에 배에서 내려서 뭐 이제 시간이 거기서 엄청 집합해가지고 엄청 거리다 보니까 뭐 한 30시간 만에 엄마야. 뭘 주니까
서로 정신없이 먹는데 저는 좀 입이 뻐가지고 그때 당시까지는 아직 그냥 아직도 그래도 안 먹었어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3일째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가 조사를 다 각자 받다가 어느 날에 야 오늘 갈 것 같은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북한으로 조사받은 사람이 예, 옆방에서 그 배랑 우리 같이 잡힌 사람들끼리 잡아놓은 거예요. 우리 그 같이 선단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조 팀이 두 척이었는데 그 두 척 팀이 우리 방에 같이 있었는데 오늘 집에 갈 것 같은데 옆방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점심시간쯤에 문이 철컥철컥 열리면서 다 나가는 거예요. 네, 어디로 갈까? 그래서 아 우리한테는 언제 오지? 근데 우리 방 문이 철컥 열리는 거예요. 아 드디어 가는구나. 그때 당시 막 심정이 엄청 그랬잖아요. 막 북한 가면 어떻게 될까 괜찮을까 이렇게 돼서 또 그런 것도 걱정이 돼요. 그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살았으니까 아니 그 전부터도 배에 그 24시간 동안 갇혀 있을 때도 형 보고 형 우리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 이제 저랑 가까운 형이거든요. 야 임마 괜찮아. 너 괜찮아 너 이제 돈 주고도 못하는 경험이야. 러시아는 러시아가 하면서 그렇지.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막 아픈 캄캄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잘못하면 돈이 없으면 그렇게 돼서 3일 만에 넘어간 사람들은 선주가 힘 있거나 돈 있는 사람들은 금방 빠져나가요. 그런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3개월이나 6개월 교화소를 가야 돼요. 단련대. 아니면 조사를 엄청 또 시게 받아요. 거기 들어가서. 그게 북한이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엄청. 그 순간에도 걱정이 엄청 많이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다 가는데 우리 방문이 철커덕 열리더니 옆에 배 사람들만 오라는 거예요. 왜? 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러시아 말 모르니까 나는 하니까 물 촉 닫아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리더니 그 다음에 이게 이상해졌구나. 문제가 생겼구나. 그때 감지를 했죠. 왜 똑같이 다 잡혀왔는데 그러니까. 왜 우리만 여기 있냐고.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그 다음부터 다 문 닫고 나갔는데 3명에서 그 다음에 문 거기서 팡팡 두드린 거예요. 야 이 개새끼들아 하면서 막 있잖아요. 발을 빵빵 차면서 그때는 정신이 돌아가지고 때리겠으면 때리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그렇지. 문 빵빵 차니까 얘네가 문을 열더니 철커덕 열더라고요. 우리도 또 데려가는가 보다 하고 했는데 하나씩 꾸집어내더니 독방에다 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독방에 걷어놓고 또 먹을 걸 주더라고요. 그래도 먹으라고. 어떤 거 주던가요, 그래도? 감자가루랑 아니면 그 마카로나라고 우리 그 러시아 음식이에요. 한국에도 있어요. 마트에 가면. 그걸 이제 주는데 그때는 뭐 입맛도 안 땡기죠. 다른 사람들 다 갔는데. 스트레스에 그다음에 입맛이 있겠습니까? 밥 주겠으면 좋고 밥을 다 엎어버리고 그냥 발로 막 캉캉 찬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지치니까 그다음에 우리도 멈춰버렸는데 다음 날에 또 방을 옮겨서 거기서 또 가니까 또 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판을 받기 위한 절차인 거예요. 왜 내가 여기 남았냐 해서 남았습니까? 다음 날 조사받으러 또 갔는데 왜 남았냐 하니까 통역원이 있어요 거기. 네, 다른 사람들 다 갔는데 왜 우리만 남았냐 하니까 당신들은 GPS에다가 군사시설 주변에 침범을 했고 거기에 GPS에 자리를 찍어 놓았다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오다가 떠밀려 그냥 GPS에 왜냐면 러시아 바다에 잡히면 GPS를 버리는 게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자망 자리를 찍어놔요. 그물 자리를. 왜냐하면 이제 배가 막 움직이거나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를 찾아서 다시 가서 그물을 잡아야 되니까 자리를 찍어 놓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여러 개를 몇 개 찍어 놨어요. 혹시나 해가지고 그날따라. 그래서 경험이 없어서. 그렇죠. 저는 러시아 바다가 그때 두 번째였는데 처음에는 무난하게 갔었거든요. 예. 그것 때문인 것 같다 아마도.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네요. 일단은 좌표를 찍어놓은 것 때문에. 좌표 찍어놓은 것 때문에 한국까지 오게 됐죠. 일단은 제가 중간에 끊어서 너무 미안한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정말 전화위복이 된 거죠. 자꾸 좌표를 찍었으니까 나머지 모조리처럼 다 조선이 쫓겨 갔는데 북한으로 갔는데 결국은 그게 엄청 힘든 겁이었지만 생각해보니까 저도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좌표 찍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또 조사를 받고 거기서 그 다음에 증거가 있으니까 애들이 러시아 법원에다 넘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간 곳이 한국으로 말하면 구치소. 구치소에 이감이 된 거예요. 이게 깜빵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그때도 이제 그 고향에 대한 조국에 대한 간절함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때 당시도. 그때도 아주 당연히 넘쳐났죠. 있겠죠. 네. 그래가지고 언제면 갈까, 한 달이면 갈까, 재판 받을 때마다 이번에는 가나라고 했는데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못 가는 거예요. 1년 지나고요? 예. 그러면 그 감방 안에 같이 있던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됐나요? 자, 이제는 이어서 이제 깜빵에 딱 들어가게 됐어요. 네.